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포비님, 풍림부자님, 지선화택님, 블랙스완님, 민들레님, 정민 태연아빠님, 자유경제관님, 노마드님, 하늘지게님, 한사발님, 슈퍼개미님, 주은님, 귀찬쿠런님 오셨고요. 게스트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선화택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상투시령님 어서 오시고요. 루루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권귀수님, 네, 어서 오시고요. 김인성님, 써니쌤님, 이영란님, JM님 어서 오시고요. 박혜경님, 송혜님, 반갑습니다. 류준영님, 행복한 뜨 은기님 어서 오시고요. 날마다 좋아짐님, 최리치님, 반갑습니다. 양미영님, 켈리설님, 김순정님, 뭉치엄마님, 부자스통님, 예쁜 하늘님, 손말순님 이제 시작합니다. 장행복 만땅님 반갑습니다. 예스님, 김규내님, 땅콩 에이스님, 이미지님, 고향만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웰컴님, 이영란님, 별콩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의 이대호님, 모래 이평선님, 식스맨님, 행복한 선택님, 마음의 풍요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해분님 어서 오시고요. 자, 모두 오늘은 좀 한숨 돌렸죠. 네, 위렌쿠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한숨 돌렸어. 시장이 조금 반등하니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좀 올라오는 모습. 네, 하이닉스는 오늘 뭐, 네, 코스닥이네요. 네, 코스닥은 이 정도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오늘 네, 3%대 상승.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네,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했겠지만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오늘은 많이 좀 풀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많이 올라와 줬고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정말 반등을 계속 해줄 것이냐, 더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급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네, 수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말이죠. 네,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네, 빼먹지 않습니다. 네, 잭스님,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용님 어서 오시고, 네, 덩크슈님, 김앤비님, 청춘산미님까지 어서 오세요. 네, 한번 써볼게요. 짜잔. 자, 시장이 시장이 하락을 끝내려면 무엇이 중얼까? 그죠? 네, 무엇이 중얼까? 무엇이 나와야지만이 시장이 반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시장이 계속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려면, 하락이 끝나려고 상승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상승. 네, 이게 나타나야 돼요. 네, 첫 번째, 수급이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주가가 한 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그렇게 해야지 투자 심리가 살아나요. 이거 봐라, 올라가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수익이 한 번 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난 거야. 그러면 그쯤 되면 우연인가 이런 생각하다가 두 번째 수익 나고 세 번째 수익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거 봐라. 나는 주식의 천재인가? 주식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가 돼야지만이 뭐가 나올까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90%예요. 투자라는 부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장이 좋거나 아무리 실적이 좋거나 경기가 좋아져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초에 막 사람들이 그 애들 세뱃돈 뺏어가지고 뭐 투자하려고 들어왔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올 연초에 여러분들이 딱 네, 주식 계좌 만드신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시죠? 네, 올해 새해 자, 이번에 그 새해 다짐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네. 정말 진짜 꿈도 야무지게 네, 계좌를 빡 하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막 계좌 빡 만들어가지고 네,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내가 마음 먹으면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계좌를 만들 당시에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주식 계좌만 만들고 그냥 주식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벌 것 같았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참지 못하고 그때서 확 들어오시는 분들. 네,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아우 맨날 막 그러면서 월급 봉투 딱 받아보면 한숨 나오죠. 아이씨 이거 갖고 내가 부자 될 수 있겠어? 역시 투자를 해야 돼. 네, 그러면서 존버는 승리한다. 빡. 네, 대형주 빡. 네. 계좌도 빡! 네. 마누라한테 빡! 네.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시점은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주가라든지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더 올라간다라는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달은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래도 현재 상황들을 견제 나간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좋은 날 또 올 것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네. 내일은 개떡 같아, 그지 같아, 막, 내일도 그냥 미래가 없어. 막, 그렇게 되면 나는 오늘 살고 싶지 않지. 네. 왜 개떡 같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놓고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팔아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좋은 거예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건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안 사요. 왜냐면 오늘 100원이지만 내일은 90원이야. 그럼 내일 사지 뭘? 오늘 안 산다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겠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돈 열심히 써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내일은 가격이 더 내려간대. 그러면 안 만들지.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나쁜 거거든요. 이게 경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돼. 내일 주가가 더 빠질 거다 생각되면 내일도 빠질 수 있어. 오늘은 올랐지만 내일은 빠질 거야 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 줘야지 주가는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 하락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 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설이던 사람들도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주가 한번 빵 띄워주니까 여기서 바로 확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오늘이 바닥일 수 있어요. 오늘이 바닥일 수 있습니다. 뭐 보니까 미국 증시가 요즘에 분위기 다시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좋아진 배경이 경기 회복 또 남아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또 악재 요인으로 있었던 국채금리 그런 부분들이 뭐겠어요? 네, 안정화되고 있죠. 국채금리가 또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그대로 다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은 기우였어. 이젠 다시 좋아진대.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되는 거고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오늘 빵 하고 올라줬고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주말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네,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바닥 잡은 것 같은데 네, 사야 되겠는데 네, 그런 생각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바닥일 수 있어. 바닥일 수도 있는데 바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는 3100포인트 정도 얘기했는데 지지선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3050만 넘어가도 네, 지지선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305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 상승 나와주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뭐 한 1% 정도만 더 올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하락을 끝내려면 뭐가 또 나와야 될까? 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장이 하락을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뭘까요? 네, 수급. 네, 수급이 돌아서야 돼요. 수급이 돌아서야 하는데 개인들이 백날 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저렇게 밑으로 왕창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개인들 수급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들어오는 수급하고는 달라요.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봐요. 작년 3월, 4월 달에 주식을 사겠다고 감히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냐 이거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에요. 잘하셨어요. 네. 그때도 그냥 에이 버틸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잘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봐봐요. 작년 3월달 4월달에는 지금처럼 계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막 네 하시는 분들 많이 없었어요. 주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왜냐면 팡팡팡 떨어지니까 막 박살나니까 다시 제2의 리먼 사태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야 너무 저평가 아니냐. 네.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성대모사가 있죠. 네. 뭐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네. 똑같지 않아도 뭔지 아시면 돼요. 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되냐. 네. 너무 저평가다.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요. 수익이 나.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네. 네.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포와 싸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뭐예요? 많이 올라간 것을 보고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공포와 싸우기 때문에 어지간히 흔들어야 돼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래도 안 떨어져? 네. 그냥 꽉 붙어 있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놈들아. 네. 나를 먹여주지 않으려면 죽음을 달라. 나 그냥 바지가랑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익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주식 사면 수익 나겠다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들어온 개미들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헝그리죠. 네, 헝그리. 라면만 먹고 달리기를 한 임춘혜 선수 같은 사람들이었고 지금 같은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네, 그냥 남들이 돈 번다니까 그냥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나도 뭣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분들. 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흔들어대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버틸 수 없는 것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 참 좋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개인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답답해하고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봐봐요. 잘 봐봐. 주가가 사실 이거 빠진 것도 없어요. 네. 주가가 뭐 빠진 것도 없죠. 주가 빠진 거 없어요. 뭐 이거 뭐 얼마 빠졌습니까? 뭐 3,200 뭐 왔다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던 자리는 3,200도 아니고 3,15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2,950 갔다가 뭐 거의 요만큼 빠지고 요만큼. 네. 이걸 뭐 빠졌다고 보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조정 이렇게 생각하기도 그렇고요.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뭐 겁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겁먹을 거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대형주가 무지하게 떨어진 거죠. 네, 대형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네, 그런 종목들.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LG전자도 그랬고요. 뭐 배터리 관련한 종목도 그랬고 위에 꼭지라고 좀 생각했던 거,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 주목받았던 거 다 밑으로 처박혀 가지고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나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세 달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열받기 시작했어요.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야,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 지금. 주식한 거 후회한다. 네, 주식한 거 후회한다. 이런 분이 있었고. 안 하면 안 돼요. 네, 슬슬 이런 분들 나오기 시작하죠. 네, 주식한 거 후회한다. 야, 이게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주식한 거 후회한대요. 이제 두 달밖에 안 했는데, 그럼 주가 빠진 것도 없는데 후회한대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만 해요. 그리고 그 분노, 네, 그런 어떤 불만, 이런 걸 다 누구한테 쏟아붓고 있죠? 연기금. 사실 연기금이 나쁜 놈이긴 하지. 왜 계속 파냐 이거야. 이 네, 싸가지, 이런 싸가지 않는 그, 네, 뭐 느낌만 하면 돼요.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또 팔았어요. 그래서 에이 연기금 또 팔았네. 뭐 이게 지금 보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시효과 딱 들어가서 마감 들어가니까 매도가 딱 나왔어.
그럼 그렇지 새끼들. 네, 그 생각 했겠지만요. 오늘까지는 일단 팔아야 한다라는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프로그램적이든 아니면 시스템적이든 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만기일까지는 보는 부분이고,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하겠죠. 내일도 정말 얘네들이 팔아먹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잡는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면 수급이 돌아서야 되는데, 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아니에요.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는 별로 안 쳐줘도 되는데 금융투자도 같이 쳐줄게요. 네, 금융투자.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팔기만 했어. 근데 주가가 같이 떨어져 내렸어. 그럼 누구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 누구 탓? 연기금 탓이죠. 연기금 나쁜 놈들. 엿기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염기금, 네, 연병기금, 네, 뭐 별하별, 네, 조카 크레파스 같은 놈들, 뭐 그런 거, 네, 18색, 뭐 이런 거, 별하별 얘기 다 하죠. 네, 연기금의 수장이 박규 씨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욕들을 하면서 연기금에게 막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비중 조절하기 위해서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나오는 거지. 너무 파는 거 아니냐? 니네 뭐 기록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변태 아니냐? 네, 니네 욕 먹으려고 일부러 하는 거지. 뭐 지금 한 50일쯤 됐죠? 네, 얼마 전에 47일, 48일 본 것 같은데 오늘까지 팔았으니까 50일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역대급이죠. 매도한 게. 이 정도 역대급 매도면은요, 뭐든지 조금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반대 포지션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도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이게 확 뛰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LG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이 봐봐. 네. LG전자. LG전자 오늘 좀 올라왔나요? 네, 오늘 그좀 많이 올랐네. 네, LG전자 추세가 어떻다 그랬죠? 요렇게 정상 추세가 이렇게 진행돼서 75,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아, 75,000원 아니지. 누가 75,000원이었지? LG전자가 아니었어? 누구였지? 가만 있어봐. 75,000원이 누구였지?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던 종목이 기아차 그렇구나. 네, 맞네요. 맞네. 같은 내용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아시네. 나 이거 지금 머리가 어디 이상해졌나 봐. 기아차, 네, 기아차가 75,000원입니다. 야, 방송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내일 상한가 하나씩 가져갔어요. 기아차도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놓고 되면 75,000원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5,000원의 지지선이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 나갈 것이다. 근데 이 자리는 뭐라고 했지? 오버슈팅이라고 했습니다. 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 봐봐요. LG전자도 자기 원래 추세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오버슈팅이에요. 이 상한가를 치게 되는 시점부터 오버슈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지지가 어디겠느냐? 14만원. 일단은요. 네.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디로 갈까? 글쎄, 지금은 한 12만원, 13만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지선 때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한다는 거죠. 오버. 뭔가 조금 과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반대되는 거. 곧 끝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막 흥분을 과도하게 되면 곧 끝난다는, 네. 뭐가 끝나는지 아시죠? 뭐 애들 없지? 네. 이렇게 흥분을 막 과하게 끝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 네. 네, 그런 걸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과 반대로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즉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러면 그것과 반대가 되는 내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딱 그래요. 너무 많이 팔았어. 너무 오래 팔았어. 네, 너무 오래 팔았어요. 너무 오래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나오더라도, 언제 매수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가는 시점이, 니들 다 팔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니들 다 팔았구나. 다 팔았으니까 이제 계속 사겠네? 그러면
전통적으로 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예요? 받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지수를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턴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내일부터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진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이 이렇게 받아서 올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해. 오늘은 주가가 반등이 나갔지만 뭐 대형주들도 반등 나오고 다 해서 지수가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되게 얍삽한 게요. 네, 이런 대형주들 보시면은 뭐 10%에서 20%씩 막 빠졌잖아요. 근데 지수는 봐봐요.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대형주들이 전부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들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졌는데 올라올 때는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춤을 해주긴 할 텐데 이 떨어진 대형주들은 다 그렇게 올라와서 원상복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올라갈까요? 다른 놈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고자리 때 뭐 약한 상승 뭐 이렇게 유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1%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고 있다. 뭐 플러스 0.5% 올랐다. 플러스 0.7% 올랐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안 빠져요.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막 올라가면서 분위기 만들어주고 대형주가 딱 자리 잡고 안 빠져주면 지수는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형주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안 올라오니까 열받는다고 답답해요.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거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막 올라간다고 얘기가 막 나오거든. 근데 내 종목은 겨우 뭐 마이너스 20%짜리가 오늘 3% 올랐대. 아씨. 다음날 2% 올랐는데 다른 거는 막 5% 올랐다가 다음날 7% 올랐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열받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근데 뭐 저점을 깨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떨어진다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든지 팔아야 되겠다든지 대형주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죠.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가 나오고 옮겨가겠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대형주의 바닥이 나오는 시점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내려온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힘은 부족해요.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려면 실제적으로 매수가 확 쏠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물려있는 대형주에 있는 그 매물대를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급이라든지 또는 연속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저점권 매수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수가 더 빠지지 않겠다. 나 이쯤에서 저점이야. 이쯤에서 바닥이야. 이제 올라갈 놈들은 다시 올려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장기로 그냥 가시거나 그거 아니면 조금 줄여가지고요.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들 세워줄 수 있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요. 장이 빠질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나온다고 보여져요. 마이너스 나옵니다. 계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요. 계좌 확 좋아집니다. 그죠? 오늘 계좌 좀 확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들 계좌도 다들 많이 좋아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대형주 가지고 지지분이 하셨거나 아니면 고점권에 있는 종목 사가지고 그냥 애매하셨거나 뭐 그런 정도일 거라 생각해요. 오늘 같은 날은 계좌가 훅 튀어 올라가 줘야 돼요. 훅 튀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세우셔야 돼요. 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잘 버텼느냐. 장이 10% 빠질 때 나는 마이너스 5% 빠지면 돼요. 장이 이거 다 회복해주면 나는 플러스 한 2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은 내가 저점에 매수했다 그러면 일단 버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수익을 좀 까먹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상황이 올라갈 때 넘어가면서 더 수익을 내줄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위메이드는 게임주잖아요. 네. 개새끼. 연기군 개새끼. 이쯤에 욕을 같이 하는 거죠. 개새끼, 연기군, 뭐 이렇게. 위메이드는 게임주예요. 게임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게임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주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류 관련한 부분에서 한한령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판호 개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걔네들은 어차피 뭐 빠질 때도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어차피 몇십 프로씩 빠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월급 종목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뭐 하루 이틀 된 시점에서 뭐 마이너스 나왔다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월급 종목은 네. 1년 후에 네. 그때도 수익 안 나왔으면 그때 말씀하세요. 네. 아시겠죠? 2년 연속 적자면 올해부터 적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게임주들은요, 적당하게 살펴보시면 괜찮습니다. 저 새끼, 조용히 해, 놈, 마! 새끼야! 이 연기금 같은 놈아! 됐죠. 연기금 같은 놈 그러니까 바로 조용해지네. 그렇게 심한 욕을 나에게? 요즘에 가장, 네, 큰 게 연기금 같은 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분석은 제가 그 월급 종목 할 때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뭐 거기 시간을 이따가 할애할 수 있으면 다시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만 한번 봐드릴게요.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네. 위메이드는 추세상에서도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짧게만 갈게요. 한 번도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6만원대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뭐 큰 시세 나온다고 했죠. 제가 큰 시세를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월봉상이든 이런 부분에 만들어지는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시점, 새로운 상승, 이 새로운 포인트로 가는 구간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의 그 하단에 위치한 시점이고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상승하는 가능성들을 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은요, 네. 단풍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어차피 사람이 말은 못 알아들을 거야. 개새끼. 왜 지져, 그러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뭐, 새로운 신작이 나올 때는 일단 매출이 막 늘어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전망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바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4월 달쯤 되겠죠? 네, 그때쯤 되면 아마 실적 흑자 전환 뭐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올 겁니다. 네. 천천히 보시면 돼요. 주가가 뭐 어차피 바닥이고 밀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놓으시면 알아서 지각합니다. 네. 편안하게 가세요. 네. 그게 우리 단풍이한테 너무 심하냐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없을려나 모르겠네. 이따가 간식 하나 줘야죠. 네. 아무튼 그러하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요.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막 4년 연속 적자 그래가지고 사업보고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음번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현재 업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주가에 대한 매수 접근은 저점권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재료잖아요. 지금은 부각이 되지 않은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초 중반부터 나오죠. 4월 한 20일쯤 되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보시면은 아마 실적 관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갈 것이냐는 이제 봐야 돼요. 근데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부분은 없겠지만 한한령 해제, 파노의 개방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기대감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게임주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실 만한 것들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뭐 NC소프트나 뭐 이렇게 뭐 넷마블 이런 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네,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부분이어서 오버한 거죠. 원래대로면은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면 이렇게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원래 자기 포인트로 올라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으로 본다면 요 정도 때가 맞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네요. 네, 11만원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근데 정상적인 추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그릇대로 가고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트를 조금 분석하시고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 다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다고 넷마블이 나쁜 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빅히트 때문에 괜히 올라가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원래대로 쳤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워낙 위에서 얻어맞는 게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 심리의 회복, 그 다음에 수급이 돌아서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뭐 빠지든가 말든가 솔직히 근데 그거 별로 관심 없지 않나요? 이제는 다 끝났지 않나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300% 넘게 수익이 나와서 원금을 두 번이나 빼먹은 주식인데 좀 빠졌다고 뭐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이탈을 했다거나 지금 현재 추세가 나빠졌다거나 뭐 그런 형태도 아니고 사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은 근데 항상 있지 않았어요? 25,000원대도 걱정 많으셨잖아. 근데 지금 5만원이 되는 시점에서도 걱정이 또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밑에서 사신 분들도 다 수익 실현 뭐 100%도 넘게씩 나왔잖아요. 우리는 300% 넘게도 나왔고, 그래서 뭐 다 수익 실현하고 이제는 공짜에 공짜가 돼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빠지든가 말든가 다 빠져도 이제 소용없는 거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 혹시라도 꼭대기에 사신 분들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뭐 6만 원대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분들은 네 방송을 그냥 예전 것부터 정주행해서 네 한 이틀 밤 네, 밤새가지고 정주행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고점 천국, 고점 천국이란다.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저점에서 사셔야 됩니다. 고점에 사지 마세요. 그 얘기만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네, 그 다음에 지난 과오를 잊기 위해서, 네, 머리를 깎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네, 지난 과오가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씩 해요. 고점 매수에 대한 실수는 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거 철저하게 배제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죠? 위에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서 보거든.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상한가 딱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액션을 취하지 못해. 희한하죠?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액션 취하지 못해요. 언제요? 꼭 마무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할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는데 꼭 그럴 때 물려요. 그러니까 참지 마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지. 예. 뭐 째다가 그냥 뭐 더 올라간다면 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설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위치에서는 보지를 마세요. 그냥 더 올라가겠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빨리빨리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돈 빨리 못 벌입니다. 아시죠? 돈 빨리 못 버는데 주식이라는 게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그 어떠한 재테크 수단보다는 돈을 더 잘 벌어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네 20% 정도 수익 난다? 아니 뭐 20%까지 아니 10% 계좌 수익 10%만 나온다. 이거 1년에 10%씩 수익 주는 금융상품이 어디 있어요? 1년에 10% 주는 금융상품이 있나요? 있으면 거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 몰빵 쳐야 돼. 그죠? 1년에 10% 주는 금융상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왔지? 작년에 많이 하신 분들이 70%까지 나왔죠. 계좌 수익률. 네. 그러니까 천천히 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만 그 정도 나온 거니까. 근데 지금 1월달, 2월달 올해 들어서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가 좀 나왔을라나요? 마이너스 한 5%까지 나왔을까요? 시장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빠졌어요, 시장? 고점 대비. 시장이 한 10% 빠졌으면 우리 계좌도 한 마이너스 5% 나왔겠네요. 네. 그죠? 근데 장이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올라가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계좌 수익률 또 뭐 플러스 5%, 플러스 10%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기다려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허둥대다가 팍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려서 떨어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시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긴 않겠습니까? 네. 시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있다.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 28만원 샀는데 12만원 왔어. 반토막인데 올라가려면 지금 100% 수익이 나와야 돼요. 100%더 나와야 되겠지. 100% 수익 나도 26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도 100% 내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종목을 100% 수익 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셔도 돼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수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빨리 내셔가지고 매도를 하시거나. 제가 여기서 종목 진단만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번 한 부분들이 전부 다 매도죠? 매도. 왜 매도를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냥 고점 매수이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그냥 기업들 분석이 들어가서 뭐 이게 실적이 이만큼 터졌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감소할 거야. 그럼 그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주가 떨어질 거고 지금 뭐 기업이 이만큼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지금 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 이렇게 하면은요 계산하기에 들어가게 되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거든. 그렇게 하실 필요. 주가 주식 투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져요. 힘들어. 그 다음에 얘기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재무제표 딱 보고 있으면 이것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은 아빠 눈 아파? 뭐 눈 나빠졌어? 그러면 노안이 왔나? 하얀 건 정이고 까만 건 글씨로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안 올라온 것 같다. 그것을 잘 못 따라보실 때는요.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차트 이렇게 보시면요, 와, 많이 올랐네.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 이거 많이 올랐네.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2만원짜리가 30만원에 넘어갔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정말 오류지. 네, 그런 분들은 빨리 모여가지고요, 어디 단체 그 합숙을 하면서, 극기훈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차트를 한번 딱 봐보세요. 그냥 답은 나와 있잖아요. 많이 올랐네. 뭐 이거 뭐 간단한 거 아닌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우리 아들 불러놓고 우리 단풍이한테 불러놓고 야 이거 많이 올랐냐? 그러면 왜 많이 올랐어?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답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내렸네 보다도 안 올랐네. 아우 지겨워. 안 올라가네 막 이런 생각 들었겠지. 네. 왜 이러냐 주식이 그지 같네.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이럴 때 조그만한 희망만 있어도요.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런 위치들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런 위치에서는요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 호재가 터질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임상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신약 개발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뭐 1, 2년 정도 기간 잡아먹는 금방도 아니지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기간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빵 터질 때 주가가 후루룩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매집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올라간 다음에 사죠. 네. 오 하는 순간에 그럴 때 매수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랬을 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네. 이거 뭐 똑같은 자체잖아요. 네. 이거 고점을 이건 그래도 좀 덜 떨어졌네요. 네. 덜 떨어졌어. 연금 없다 이게 되려나? 네. 덜 떨어졌어. 덜 떨어졌어도 이게 20만원대 다시 회복할까? 20만원대 되면 이것도 반토막이에요. 덜 떨어졌다고 치지만은 반토막입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 글쎄 옵시다잖아요. 글쎄 옵시다.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간단한 논리를만 보세요.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을 대고 있을 것인가. 바글바글 하겠죠. 진짜 장난 아니겠죠. 네. 어마어마하겠죠.
주말에 클럽 같은 분위기겠죠. 머리 막 콩나물 시루 같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나도 심풍일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대형주들이 못 가는 거예요. 코스피가. 그래서 코스피가 못 가는 거야. 왜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을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27조를 들어왔대요. 1, 2월 달에. 네. 1월과 2월 달에 무려 27조. 근데 이 빚내서 들어온 거는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빚도 많을 테고 대기 중인 자금도 많을 테고요.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오기만 해봐. 너 올라오기만 해봐. 네. 올라오기만 해봐.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올라오기만 해봐. 그러면은 네. 이게 손실을 회복해주면 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A씨가 좀 더 놔둘까 그러다 또 빠지면은 이씨 올라오기만 해봐. 또 막 그런 분들은 평생 못 파는 거고요. 네. 저게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 아직도 갖고 있죠. 이거 수익률 얼마나 됐지? 170%인가 본데? 170%? 네. 난 1,800원에 샀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높아요? SC? SC인가? SC인가? 뭐야 이거? SC인가? 이거구나. 이런 거는 밑에서 이거 딱 봐봐요. 그냥 이거 똑같은 차트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뭐 팔아먹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 내려가든가 말든가 신경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느낌 딱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겠구나. 지금 얼마라고요? 5,500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꿈에 조상님이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놈을 사도록 하여라. 다시 나오시면 물어보세요. 아, 그거 아니었나? 이런 말씀 하실지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후발주자로 매수하신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먹겠느냐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기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잘 봐요. 올라갔지.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그냥 가냐?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막 그러면서 못 팔게 하면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다가 보면 이제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바닥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쭉 바닥을 잡아가요. 더럽게 바닥 잡아. 바닥도. 바닥이니까 더러운 거지만은 더럽게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딱 어느 순간 보니까 본전에 왔어. 와, 본전이다. 그런데 10년 지났지. 아, 열받잖아. 그냥. 내가 이걸 샀을 때는 그냥 검은 머리였는데 이때 오니까 그냥 흰머리가 돼가지고 팥뿌리가 됐네. 그래갖고 뭐 와이프가 이제 100년을 했다고 고마워 그러면서 막 네 우리 10년 기념 막 이런, 물론 10년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현관문에서 보이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그 시가 있잖아. 그 시,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 내가 현관문에서 이게 출근하다가 문득 본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 속에 아버지가 계시더라. 그 나는 어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은 이 고생 다 고치셔야 돼. 이거 뭐냐면 불지옥 기관입니다. 불지옥 구간. 지금 악담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요. 딱 보면 그렇잖아. 너무 올랐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네가 뭐 별로라고 했는데 올라가는데 그건 뭐 미안한 거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종목들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행히 매수 가격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네,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 좀 빠져나오시기 바라는데, 저처럼 수익이 막 한 170% 200% 나왔으면 괜찮아요. 지가 내려가볼 때 얼마나 내려가겠어? 설마 1,800원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네. 설마 뭐 1,000원대까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지. 내려오다 말고 또 그러다 보면 뭐 나는 수익이 난 상태니까 공짜니까 10년을 기다리든 20년을 기다리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려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쾅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투자도 못하고. 지금 대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쾅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할 기회도 없고, 네, 여기서 물려서 답답하고 손실이 자꾸 나고 주식은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내 건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돈은 묶여 있고
현금은 자꾸 모자라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사실 비중이 많으시면 이런 거는 줄이셔야 돼요. 고점에서 하신 것들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점이랑 이제 차트를 딱 보시면은 그냥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뭐 우리가 위메이드라든지 고영 같은 경우 보여드렸지만은 고영은 어땠어요? 뭐 월급 종목 중에 하나가 이게 많이 올랐지만, 네, 이건 뭐요? 뭐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많이 오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가는 거지. 이건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추세를 크게 보시면 삼성전자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계속 가는 주식입니다.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독하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추세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에이씨, 삼성전자 네가 날 죽이겠냐? 에라이, 너 들어올 때마다 내가 계속 사갔어. 네. 내가 사갔어. 이런 제기를 너 일로 와. 네.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근데 여기서 몰빵 쳤어. 여기까지 들어왔어. 7만원까지 빠졌어. 삼성전자 이 천하의 개잡주 이 새끼들 막 욕 나온다고. 그죠? 욕 나온다고요. 피곤하지. 그래서 삼성전자도 매수를 할 때는요, 간단해요. 들어올랐을 때 사면 돼. 이때 뭐 작년 여름에 이럴 때 삼성전자 같은 걸 왜 삽니까? 네, 왜 사는지는 이제 보면 알겠죠. 지났으니까 알겠죠. 이런 거 답답하잖아. 왜 삽니까잖아요. 왜 삽니까? 안 올랐으니까 사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하이닉스도 여기서 샀잖아요. 아, 이런 개떡 같은 자리에 왜 삽니까? 사라고 그랬는데 또 떨어져서 8만 원도 깨졌어요 그때. 네, 8만 원도 확 그때 10월 달에 그지 같은 놈들이 8만 원 깨더라고. 아, 나 그지 같은 새끼들. 그래서 더 샀잖아요. 왜? 안 올랐으니까. 그지 같잖아요. 근데 업황이 좋아진대. 그 다음에 어차피 뭐 계속 가는 관점이야. 그리고 하이닉스는요, 관점 중에서 또 아주 기가 막힌 관점이 뭐냐면, 거의 죽여놓은 상태에서 가는 거 있죠. 감자 이후에 가는 거. 이거는 또 아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16년도에도 이때가 가격이 얼마 안 했거든. 되게 쌌어요. 2만원대. 네. 3만원대. 이때부터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됐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사람, 지인이 정말 나 힘들다. 주식 꼭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이닉스 2만원대니까 사라. 그랬는데, 안 샀지. 안 샀어. 왜냐면 자기 그 매형이었나? 아는 사람이었나? 자기랑 아는 사람이 하이닉스에 다니는데 하이닉스 망할 것 같으니까 사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안 샀다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있다 전화 와가지고 여기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할 때 전화 와서 지금이라도 사면 안 될까? 네. 얘라이 됐다 이놈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 네. 아, 근데 이런 데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빠지면은요, 홀랑 팔아먹어요. 또 원망하거든. 그래서 사실 제가 월급 종목 여러분들 드리고 있지만 이 월급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개해 드리는 거지 사실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추천주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나는 그것을 내가 샀다라고 공개해 드리는 거고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욕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면 나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 통장에다 집어넣어줘요. 우리 아들 계좌에 집어넣거든요. 우리 아들은 10년, 20년 안 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종목이 10년, 20년 안 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뭐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갈 수도 있고 진짜 3년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는 그냥 안 보고 기다릴 거거든요. 근데 샀는데 1개월 있다가 많이 빠졌어요. 나는 안 팔 건데요. 답은 똑같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장기로 접근하는 것. 보통은 다 장기로 접근하셔야 돼요. 보통은 다 장기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좀 대형주라거나 어떤 포지션이 좀 있는 거, 그다음에 큰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한번 정말 크게 먹을 때까지 내가 개겨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기간에 절대 안 됩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겠죠. 네, 사자마자 그냥 막 치고 올라갔어. 막 그냥 막 50%, 60%, 100%씩 막 나와버려. 그러면 좋겠죠.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처럼 그죠? 화신 같은 경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가면 좋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갑자기 100%팍 그냥 한 두세 달 기다리니까. 근데 두세 달도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두세 달. 두세 달도 거의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왜 계속 사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게. 왜 계속 사라고 하는 것일까? 저 미친놈은 왜 맨날 문자 보내면 화신만 보내는 것이었을까?
그냥 업황이 좋아지는데 안 올라서 산 거예요. 네. 업황은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안 올랐잖아.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밑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건 산 거예요. 자동차 업황은 다 똑같잖아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현대위아든 모비스든 만도든 뭐 SL이든 자동차 부품주 다 그래서 많이들 드셨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업종이고 내가 괜찮게 보는 업종인데 주가가 안 올랐어. 그러면 사야 돼. 재료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포지션은 언제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온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점에, 내가 잊어먹을 만한 시점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0% 나간 종목들은 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화신부터 있겠지만 화신, SK 이노베이션도 그랬죠. 현대 위아도 무료 종목이었죠. 페이퍼 코리아, 현대 바이오 뭐 다 여러분들 그냥 다 까고 드린 종목들이잖아요. 제 월급 종목을 다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그냥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래. SC 엔지니어링 보세요. 이거 한 몇 년 됐어요. 이거 한 2, 3년, 3년까지 안 됐을까? 2년 됐겠지. 1,800원에 샀으니까요. 2017년은 아닌데, 18년도 아닌데, 언제 샀을까? 요맘때쯤 샀을란가요? 네. 요때? 뭐, 요때 샀을까? 요때 샀나 보다, 요때. 예, 요때 샀나 보다, 요때 샀든가. 요때 샀을 수도 있겠구나. 요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안 팔고, 왜냐면 100%가 안 나와서 안 팔았을 거야. 그래갖고, 개겨서, 600원, 1800원이 600원까지 떨어지면 이거 뭐야? 근데 안 보고 있었으니까 모르겠다만. 야, 이게 9,000원까지 갔어. 1800원짜리가 9,000원까지 갔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수하기 좋은 위치들은 여기인데, 제가 매수하는 그 종목들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저점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도 시가총액이 낮으면 저는 안 사요. 못 삽니다. 사실은 못 사는 거죠. 왜냐면 시가총액 1,000억 원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많이 올라 1,000억 원인데 이때는 한 500억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안 되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고 그러면 이거는 회사 사버리지 뭐. 자, SC 엔지니어링 한번 사버릴까요? 그러면 사는 거잖아. 1,000억 정도는 뭐 다들 통장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 이게 결과가 이렇게 그러지 과정은 그지 같아요. 아주 그냥 개떡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냥 마이너스 막 한 50% 60% 나와 있으면 돌아버려요 사람들. 근데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 보면 돼요. 그냥 박아놓고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잘 못하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사가지고요 3년 후에 오릅니다. 네, 3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려 자 3년 후에 올라갈 주식 추천드리니까 지금 열심히 가입하셔가지고 제 쌀값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쌀값 보태주려고 오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죠? 아 시총이 작은 기업이 2천억 되고 3천억 되고 1조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리딩하는 입장이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혼자서 사는 정도라면 괜찮아. 근데 리딩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주가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좀 큰 거라도요. 어느 정도 큰 종목들도 제가 매수 문자가 나가면 한 1, 2% 정도 막 변동이 막 크게 나버려요. 재수 없으면 한 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같은 가격대에 사기 위해서는 뭐 거래량이 좀 풍부하거나 그 다음에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노리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은 되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00억 원 밑에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좀 해드리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느긋하게 보시고요. 오, 지영유진님, 네, 오늘 땅 파셨어요? 네, 5,000원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땅 파신 돈으로 또 네, 쌀값도 보태주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동차는 계속 가실 거예요. 계속 갑니다.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계속 가는데 문제는 지금 못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못 간다. 뭐 화신, 네, 지금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 제가 암만 말씀드려봤자 근데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현대위아, 뭐 만도,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강하잖아요. 자동차가 제일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강한 건 IT겠죠?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그 반도체, 장비 이런 섹터가 제일 강할 거고요. 자동차는 전기차 연결해가지고 배터리 섹터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그쪽이 좀 이제 강세로 부각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나 IT,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전부 다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감주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가장 강한 섹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금융 관련해가지고 뭐 그 금리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융 섹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업종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세가지고 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저도 타이밍이 잡혀야 되는데 매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섹터나 이런 것처럼 밑에서 좀 기어주거나 옆으로 좀 횡보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매수를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요즘엔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뭐 보니까 진양산업 같은 거 좋았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또 귀엽다고 1 더하기 1은 귀여움 이런 거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아양을 떨어야 되겠네. 엄마 이런 거 해줘야 돼. 엄마 배고파요. 네, 진양산업 같은 게 이게 테마 섹터잖아요. 이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매도 문자가 좀 나갔어요. 네, 매도 문자 좀 나갔는데 절반만 팔았어요. 왜냐면 테마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반만 팔았는데 이때 수익률 나온 게 50% 나왔죠. 네. 많이 나오신 분, 왜냐면 요 밑에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작년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50% 나왔거든요. 이때까지 50%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한 30%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항이 부딪히게 되면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은 좀 팔아먹었고요. 근데 테마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네, 이거 뭐 시간에서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절반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징도 나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매도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절반은 팔고 절반은 놔두는 전략. 이런 것들도 지금 써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라든지 어떻게 테마가 좀 엮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형주인데도 완전 시가총액 상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분위기 좋게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직 저거라서. 근데 읽지 않았어. 아직 자랑할 단계가 아니라서. 네,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뭐 정책 수혜주로 본다면 이제 제로 투 세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밑에서 못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34%. 네. 조금 덜 먹으신 분들이 그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본다면 경기 민감주가 일단 유리해요. 네, 경기 민감주가 유리하고 경기 민감주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미 많이 진행됐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차트 딱 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아, 많이 올랐네. 이건 왜 못 올랐지? 이런 느낌 드는 것도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이거 왜 못 올라간 거야? 그러면 사셔도 괜찮아.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갔다 다시 원상복귀되는 애들 있죠? 네. 이런 애들도 사셔도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차익 실현 못했더라도 또는 차익 실현 했더라도 다시 사들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글쎄요, 뭐 바이오 업종군들은 이게 그 어떤 질병 상황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 테마를 형성하죠. 특히 진원생명 이런 거 있죠. 무슨 병만 터지면 다 지가 다 만든데 막 다 전부 다 자기가 뭐 백신이 있고 막 다 치료제 있고 막 근데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진원은 진짜 있어요, 이거? 이거 메르스 때부터 계속 다 자기가 저거 뭐 한다 그러면서 계속 오르는데 뭘 하나 내놓은 걸 못 본 것 같아. 진짜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데. 진원생명 같은 경우 다음에도 혹시라도 무슨 질병이 발생되면 네
진원생명과학은 꼭 눈여겨보세요. 네, 이건 뭐 작전이 있는지 테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올려놓고 다 죽여요. 다 죽여. 올려놓고 다 죽여. 네. 이때가 메르스인가요? 네, 미친듯이 쳐올라갈 때. 그리고 뭐 메르스하고 또 뭐 있어요? 에볼라 뭐 이런 거였죠? 전부 다 자기가 있대. 근데 이번에 코로나도 자기가 있는 거잖아. 근데, 주가는 오르는데, 네, 뭐, 특별한 거, 진원생명과학은 그런 걸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바이오 종목은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터트릴 수 있는 재료들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오를 거고요. 바이오 종목이 집단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업종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뒤로 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5G 섹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중계장비 쪽은 안 됩니다. 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계장비 안 돼요. 네. 그 KMW였어, 이거? 맞지? 이거 어차피 2019년 재작년이네요.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거 RF, 뭐요, 이거? 네, 이것도 맞지? 응. 어차피 못 가요. 중계장비로 있는 것들은 못 갑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중개소 다 세웠어. 중개소 다 세웠어. 다 세웠어. 처음에는 중개소에다 납품해야 되니까 장비를 막 납품해서 실적이 막 늘어나겠지만 이제는 유지보수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실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시젠이 그래서 지금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젠이 지금은 코로나가 막 그러니까 이제 매출 키트 실적이 진짜로 크게 뛰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나올 거란 얘기죠. 이게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좋은 거 말고요. 이제 좋아질 거. 그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5G가 다 구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G 중계 장비 쪽에서도 그 제가 예외를 둔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파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글쎄요, 그 중개장비 쪽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기술력이 발전하면은 자기네 장비로 대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잖아요. 이제 어차피 2019년도 5G 한참 그 이야기 나올 때 그 이후로 못 가는 건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중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항상 욕을 많이 먹죠. 고점에서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그때도 뭐 5G 뭐 네가 뭘 하냐 뭐 몰라도 뭐 그런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생각해보면 다 나오니 이게 논리적으로만 맞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만. 네. 엔터는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린 게 있을 건데요. 거기서 힌트를 조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빅히트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때 빅히트는 여전히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신규 상장 종목은 많이 움직임이 있더라 하더라도 잘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자리 있죠. 네, 공모 시점 그 라인을 넘어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생각하지 밑에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갖고 있다라면 더 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건 잘 보지 않고요. 다른 것들 보시면은 괜찮은 것들 지난번에 종목 전에 말씀드린 뭐 있었지? SM이라든지 이게 3대 저거 아니에요? 네. 3대 저거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올라온 게 별로 없죠. SM도 있고 뭐 YG 엔터 맞나? 그다음에 뭐 JYP 네. 이런 기업들은 뭐 근데 이것도 뭐 이건 좀 많이 올리긴 했다 그죠? 근데 뭔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글쎄 얼만큼 더 올라갈래? 이건 또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막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떻게 될라나요? 요즘에 오늘 보니까 우주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인가 뭐 그거하고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비추로테크 요것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마감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것도 약간 테마죠. 네, 우주 산업이 얼마큼 될 것이냐. 우주 산업은 어쨌든 뭐 계속 주목을 받긴 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먼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먼 미래 아니겠어요? 우주 산업.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발사체가 만들어진다, 뭐 발사한다, 뭐 예전에 나로호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또 막 치고 올라가겠죠. 딱 그런 정도입니다. 우주항공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만들어질 때 튀는 그런 정도지 뭐 특별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정책적인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덕도도 저거 나왔잖아요. 이미 이슈가 다 이슈화 됐잖아요. 그래서 뭐 재료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거 어차피 저거 정치적 테마이기 때문에 가덕도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나와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뭐, 네, 다시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까도 싶기도 하고요. 이 대선이 시작이 되면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나고 5월, 6월 그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정책들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말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물려 계시지 마시고 밑에서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가시면 그게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팡팡 튀는 게 정치 테마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뭐 그냥 우리 윤곽은 거의 나오잖아요. 뭐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재명, 이낙연 또 누구 있을까? 네. 요 대표가 또 누구 나와? 허경영? 허경영 관련 좀 뭐 있지?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안철수나 이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다. 안철수가 또 서울시장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겠나요?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는 저건가요? 오세훈이 돼서 진양산업이 급등을 하고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써니가 또 급등하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건가? 아무튼 뭐 정치판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대선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어쨌든 끝났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올 여름이 되면 이제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사놓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본다라면 저출산 일자리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저출산 일자리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친환경도 당연히 있겠죠. 네, 친환경 뭐 그린 테마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뭐야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 것 또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인맥 뭐 이런 것들 원래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지만 미리 사놓는 건 괜찮아요. 네, 나중에 막 해갖고 올라갔을 때 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미리미리 사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 살 때도 약간씩 연결고리 해가지고 뭐 발꼬락을 하나 이제 건드린 거, 옷길에서 한번 스쳐 지나간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있든 아니면은 뭔가 그 인맥이 있든 그런 쪽으로 매수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테마가 형성되면 또 확 그 분위기가 또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계속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 즉, 3000포인트의 구간을 제법 오랫동안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3000포인트 이상의 또는 살짝 들어왔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뭐 일정 구간을 계속 벗어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어요. 네. 그 고점에 있는 분들은 항상 포지션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 여부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중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보시면서 덜어내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고 세 달, 네 달 지나고 막 반년 지나고 근데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그러고 근데 내 종목 아직 회복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진짜 패닉 와요. 네, 지금이야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아유 물려도 가만히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분이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덮어놓고
에이, 언젠가 올라오는 거야. 네, 계좌는 돌아오는 거야. 뭐 우량주는 올라가는 거야. 그냥 존버는 승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난 그냥 계속 놔둬도 돼. 어차피 당장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적금자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계속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네. 계속 들여다보면서 뭐 화장실 가가지고 쳐다보고 모바일로다가 쳐다보면서 아직도 안 해요. 뭐 옆에는 뭐 돈 벌었다는 얘기도 내 계좌 한번 볼까 했더니 또 떨어져 있고 막 그러면 기분 더러워지거든요. 그럼 술 먹고 팔아버린다고. 네. 술 먹고 에이씨 그럼 팍 팔아버린다. 그럼 그때가 바닥이지. 네. 술이 문제구나. 네, 술 드시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빠져가지고 술 많이 드신다면서요. 술하고 담배. 그래서 KTNG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안 오르네. 하이트 진로 이런 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잘 안 올라가. 술 많이 안 드시나 봐요, 요즘에. 네. 보혜양주 이런 거. 보혜양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술이라고 봐야 돼요. 뭐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이거 좀 많이 좋아졌네. 네. 요즘에 술 좀 많이 드시려나 보다. 주정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자기들 타이밍이 있을 때는 꼭 장이 어려울 때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네, 그래서 어려울 때 술 많이 드시나 보다. 네, 근데 술이라는 게 또 기분 좋을 때도 먹고, 그죠? 기분 나쁠 때도 먹고, 그냥 밥 먹다가도 먹고, 뭐 배고프다고 먹고, 그렇죠, 뭐 어제 먹었으니까 먹고, 내일 안 먹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막 그런 게 술 아닙니까? 술 너무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건강 생각하셔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오늘 제가 딱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반등이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는 정해져 있어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든 아니면 떨어지고 있든 내려가 있든 이때도 항상 내가 매수를 하려면 저점에 있는 종목만 매수하시면 돼요. 위에 올라간 거 사지 마세요. 많이 올라갔으면 사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밑에서 찌빗찌빗찌빗하고 못난 놈 소리 듣는 거, 이런 못난 놈, 이런 것들 사시는 거, 이런 자꾸 욕심이 나네. 네. 이런 못나 보이는 주식을 자꾸 사야 돼요. 그렇게 사야지 주가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뭔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내리고 별로 수익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매수를 최대한 아끼세요. 네.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그냥 열받아 가지고 더 사고 막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 도박하시는 분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박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도박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푼돈 따다가요. 네. 푼돈 따다가 나중에 돈 확 벌었다가 확 잃잖아요. 좀 큰 액수 잃잖아요. 그러면은 욕심이 확 생긴다고. 그냥 확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 망하거든. 욕심이 생기면 이성을 잃어요. 막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때가 아닌데 와 있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욕심을 버려야 돼요. 편안하게 가셔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은 달라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욕심을 버려야 되면 주식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면 돈을 벌려는 욕심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없이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함이죠. 네. 주식 왜 하십니까? 이 회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네. 아니면 그 다음에 뭐요? 뭐라고 해야 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자본주의의 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꺼지라고 그래. 그런 말은 진짜 달나라 가서 우리 단풍이가 해도 웃겠다. 단풍이가 뭘 하고 웃지. 그런 거 없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시려고.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나의 편안한 노후. 왜? 돈이 있어야 편안하니까. 그거는 욕심이에요. 네. 돈 버는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이 욕심을 넘어서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내가 그냥 대박을 노리는 거. 이건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면 탐욕. 네. 욕심은 어느 정도 부려도 괜찮아. 이 욕심이 있어야 돼. 나 더 잘 살 거야. 나는 지금 월급 100만 원 받지만 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200만 원 올릴 거야.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욕심 없으면 어떡합니까? 에이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죠. 네.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뭐 에이 몰라 그냥 의욕도 없이 그냥 그러고 그냥 다 죽어가는 병아리처럼 그냥 햇볕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기만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 욕심이 있어야지. 뭔가 발전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공양미 300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양미 300성을 저 눈도 번쩍 뜨고 네 열심히 하잖아요. 맨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려는 그런 거지. 나의 욕심은 딱 그거예요. 그냥 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뒤늦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이놈의 이 주댕이를 그냥, 다 맞습니다. 지난 건 잊으시고요. 레드썬! 다시 시작합니다. 저의 욕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탐욕이 되면 안 돼. 탐욕이 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주식으로 내가 편안한 노후라든지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순식간에 막 1년 사이에 막 그냥 내가 뭐 갑자기 뭐야 돼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살려고 막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뭐 건물, 좋은 집 다 욕심이 있지. 근데 그거 순식간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1억 들고 와가지고 뭘 하시려고 10억 들고 와서 뭐 하시려고 이거 안 돼.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석으로 투자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람보르기니 살다가 그거지 봉고르기니 무얼 사실라고 그거 뭐 있던데 그거 그래서 내가 그때 캡처해놓은 사진이 있어. 봉고르기니 무얼 사실라고 나 그런 사진도 있더라. 그게 여기 사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시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길을 잘 들이셔야 돼요. 매매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 나가셔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오랫동안 수익을 끌고 나가시고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 이름이 이거라네요. 봉고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가격이 얼마야?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오, 3억이 나오네. 야, 근데 이거 황금색으로 코팅을 한 거야? 그냥 무지막지하다. 이름도 잘 지었네. 봉고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그렇게 뭘 실으려고 그랬을까? 참 세상에 재밌는 일 많아요. 이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사셔야지. 그죠?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 특히 그걸로 주식 때문에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그 사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워낙 잘 되고 또 뭐 88TV나 이런 쪽이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사기가 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부자빠 주식학교 88TV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카톡으로 개인적 리딩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뭐 SNS 1대1 리딩 서비스, 1임 투자, 뭐 VVIP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딱 88TV에서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제가 88TV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88TV랑 결제하는 것조차도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88TV 확인하시고 그 상담원을 통해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 성투사 잘하는데 딱 카톡에 쳤더니 성투사 뭐 이렇게 있어. 진짜 제 얼굴이랑 똑같아요. 우리 부자 아빠님 저기 사칭한 그게 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부자 아빠님이 아니야. 근데 이게 상담한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번호 알려달래. 전화해준대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이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다 뭐 하면 돈 달라고 그래요. 좋은 계좌로 입금하시라고. 내가 대신해주겠다고. 이 사진 갖다 쓰고요. 부자 아빠라고 얘기한다고. 여기 성투사도 있어요. 성투사.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도 있고, 88TV 성투사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했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마포경찰까지 갔다 왔잖아요.
피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고 엄청나게 문제 많습니다. 존니 대표도 있어요. 네, 존니 대표 잡을 수가 없어.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잡을 수 없어요. 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시는 거고 돈 받으면 먹튀야. 네. 그러면서 전화는 우리 상담센터로 전화가 와요. 나 그때 돈 보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지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네, 유료 방송을 받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88TV라는 그 공간에서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쪽 전혀 없습니다. 뭐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도 그냥 이렇게 무료 방송만 제공해 드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슈퍼채팅 날리시는 거는 네 그런 것들은 뭐 네, 제가 쌀쌀한데 보태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아우 보이스피싱 너무 엄청나. 그러니까 피해 안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국 놈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니 치파노마 이런 거 한번 써주세요. 이 뻔딴 막 이런 거 있죠. 네. 왕빠단 뭐 이런 개 같은 용어를 좀 써줘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결론 다 내드렸어요. 네. 반등이 나가려면 일단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연속 상승과 수급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귀요미네 귀여워져야 돼요. 시장이 귀여워지면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급과 연속 상승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기다리세요. 네, 계시면 됩니다. 네. 주식이 이대호님은 화면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귀요미가 있는데 네. 아, 왜 이렇게 귀여워졌지? 오, 뭐 허기요. 네, 아 그거 알아요?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엄청난 아재 개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새가 놀라면 뭔지 아세요? 새가 놀라면 학! 그랬네. 네, 새가 놀라면 학이래. 네, 아, 나 그거 보고 또 너무 코드에 딱 맞았잖아. 새가 놀라면 학! 네. 재밌던데 나는. 네. 이거 얘기하면 또 뭐 방송 나간다고 막 그러시면 계시더라고. 뭐 의학세 네. 아주 신박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놓으세요. 네. 그리고 종목들은 일단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냥 존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매수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더 올라가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안정화됐다. 사실 지금 보면은요. 이 저항에서 밑에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찍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갈 때가 되긴 됐네. 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긴 됐구나. 네. 이렇게 저항이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직 자기 추세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사도 괜찮긴 한데. 슈퍼채팅 만원 네. 감사합니다. 밑에서부터 오 유이님 석투사님 덕분에 만원이나. 하신 수량 매도로 네. 수익 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슈퍼채팅 정말 고맙습니다. 수익도 나셨고요. 네, 수익 난 거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편하게 가시고요. 자, 내 추세대로 돌아왔어. 내 페이스로 돌아왔어. 이제 완전히 내 페이스야. 이렇게 됐을 때는 강하게 가는 거예요. 네. 강하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팅을 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요. 찌금 하다가 자, 제대로 페이스가 돌아왔어. 그러면 그때 팍 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이미 그때 되면 이제 많이 실어서 더 안 되겠습니다만 불확실할 때는 그냥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왔을 때까지 그렇게 가시는 게 좋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장도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일까지는 상승을 연결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제 내일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연기금과 금융투자, 이놈들이 매수를 하겠느냐. 네.
연기금에게는 이런 단품 같은 놈만하고 요구를 해주고 있고, 단품한테는 이런 연기금 같은 놈만하고 요구를 해주고 있는데, 서로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놈이 지겠지 뭐. 그죠? 아, 네, 먼저 가보세요. 저도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다 됐어. 시간이 되게 오래됐어, 생각보다. 뭘 쭝얼거렸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간 거야. 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일도 일단은 좋은 장세 기대하시면서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등산복이에요. 네. 빨간색. 네, 등산복. 네. 네. 그걸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네. 주식학교가 저죠. 네. 제가 성투사 하기 전에 주식학교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성투사는 원래 필명으로 다시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설마 제가 주식학교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건? 같은 거잖아요? 네, 같잖아요. 이제 그냥 유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만, 네, 다른 뿐이죠. 제가 그놈입니다. 네. 그놈이죠, 뭐. 딱 보면 알잖아요. 까분다는. 날마다 좋아짐님 자, 오늘 여기까지 5,000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이구, 덕분에 고맙습니다. 오늘 진양 매도로 쌀값 벌었어요. 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쌀 보태주셔서. 네, 이번 달도 바꿀 일은 없겠구나. 네, 날마다 좋아짐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13년 만에 주식시장 들어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치 좀 보시면서, 분위기 보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네, 아침에 시황 꼭 보시고요. 아마 내일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흐름 계속 타고 가시면서 회복 많이 하시고요. 또 수익 나는 것들은 더 많이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싫어요 누른 사람은 누구요? 싫어요. 덴버공항인가? 네, 덴버공항 요즘에 막아놨더니 혼자 막 쓰다가 싫어 누르고 나갔을 수도 있어. 덴버공항 조심해야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녹화 방송은 한 15분 정도 후에 올라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